보통 이더리움의 이벤트가 업그레이드 한 1, 2개월 전부터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후에 반짝 더 올랐다가 직후에 바로 하락을 해버려요.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더리움 계열 쪽 더 힘을 받을 것 같다. 그 애플이 있잖아요. 네네. 애플이 암호화폐에 뛰어들 것이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식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도 좀 보시나요, 혹시?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애플이 뛰어든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면 이게 삼성이나 애플이나 음. 구글 이제 스마트폰이든 계정이든 살펴보면은 음. 다 지갑이 있어요. 이 월렛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월렛이 가상자산을 아.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음. 제가 원래 그 삼성 출신이다 보니까 어. 그 전자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거 블록체인 월렛이 왜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전에 우리가 삼성이 당연히 삼성 정도의 규모가 되는 빅테크라면은 블록체인 당연히 검토했습니다.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검토했을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자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거기다가 자산을 넣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거를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와. 사실 삼성페이나 이제 구글 뭐 애플페이 이런 이제 페이류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어쨌든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의 이제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지갑의 개념에 이제 속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신분증도 뭐 넣고 카드도 넣고 어떤 자산도 넣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다 삼성, 애플, 구글 다 지갑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와. 다 이제 페이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 수순이 거기 안에서 다 해라는 뜻이거든요. 카카오도 당연히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사실 뭐 직접적으로 지금 뭐 아직 보진 않아가지고 애플이 진짜 뭔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로드맵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지갑이 네네. 저런 하드월렛이랑 비교했을 때 네. 보안성이 좀 뛰어나요?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물론 이제 하드웨어 월렛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뭐 디센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하드웨어 월렛도 이제 뭐 USB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은 상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이어 계층 구분을 아마 보안 계층하고 이제 앱 계층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 아까 스마트폰 사과가 그런 이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거 사과도 안에 지갑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개인키 저장해가지고 하는 그 시드볼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해킹 당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보안이 사실 뭐 삼성이나 애플 정도 되면은 뭐 사실 차원이 다른 상황이겠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져야 저런 하드웨어 원래처럼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향후에 뭐 애플이라고 콕 집어서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네네. 빅테크가 이런 암호화폐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클라우드 이제 뭐 구글의 이제 GCP나 그 아마존의 AWS나 사실 솔라나나 이더리움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는 게 어찌됐든 거기는 기본적으로 노드를 운영할 때 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일단은 구글과 아마존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빅테크들이 간접적으로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진입을 하다가 특정 어떤 프로덕트나 피처에서 뭔가 발견됐을 때 좀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코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굳이 코인이 아니더라도 아마 겪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예요? 제 생각에는 뭔가 NFT 같은 것들도 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의 NFT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으로. 예를 들어 어떤 증서를 담은 NFT, 어떤 아이디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NFT가 이런 삼성, 구글, 애플 지갑에 담겨져 있다. 근데 그게 블록체인으로 연동돼서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다.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이더리움과 연계된 네트워크에서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개발 필요 없이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생태계가 연결돼 있으면은 네트워크의 한 80%는 다 이제 상호 운용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쪽에서 빅테크가 좀 더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팀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주시고 아닙니다. 이게 너무 주제가 너무 흥미로워서요. 네네. 혹시 이것도 아시는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고 네네. 싶은데 즉석 질문인데 네네. 그 요즘에 AI가 네네. 많이 인공지능이 발달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면 네네.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계에도 네네. 좋은 건가요? 이게 약간은 지금은 좀 테마성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AI랑 이제 블록체인이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포인트는 사실상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제가 리서치를 하고 요새 좀 많이 공부를 하면서 네. 직접적으로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보면은 두 가지 정도 테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발전이 되고 생성형 AI라든지 LM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할수록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실 계속해서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진짜. 이번 CES에서도 사실상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뭔가 이게 좀 더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GPU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GPU가 되게 좀 미묘한 게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랑 거의 비슷합니다. GPU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놔도 금세 뭔가 빨리 뭔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이제 GPU 괜찮은 거 사야 되는데 그래픽 장치 사야 되는데 계속해서 좋은 걸 나오니까 1년 쓰고 다음 거를 바꾸려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AI의 발전을 좀 저해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GPU를 어떻게 좀 같이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컨셉이 사실 예전부터 많았었어요. 이 구글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글에 이제 콜앱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콜앱이라는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너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GPU와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거나 인공지능 모델을 돌릴 수가 있어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클라우드에 쪼개진 파워, 이 그래픽 파워를 가지고 그냥 월 구독제로 이제 기기를 살 필요 없이 그래픽 카드를 살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이 그래픽 GPU의 유효 자원을 써보자. 내가 지금 그래픽 카드 GPU를 쓰지 않고 남아있는 이 자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서 그 분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토큰으로 받자. 약간 이런 컨셉인 거죠. 되게 어렵네요. 네. 이게 좀 어려운데 사실상 보면은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인데 미국 드라마의 그 한 장면 실리콘밸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 새로운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한테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우리가 예전에 달을 여행하러 갔을 때 그 지금 그때 발전된 그때도 달을 여행했을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작고 조악했어요. 그럼에도 달을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굉장히 초 업그레이드된 과거에 비해서 초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게 뭐냐? 전화하지 않냐? 문자 보지 않냐? 그리고 많이 그 유유 리소스를 쓴다라고 하면 게임 정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너 지금 주머니에서 잠자고 있는 스마트폰 너가 자고 있을 때 너가 지금 그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그 남아있는 자원들을 누군가에게 빌려준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빌려준 그 네트워크 그 에너지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리고 그게 24시간 돌아가게 하자. 이게 사실 그 블록체인과 거의 비슷한 탈중앙화된 분산화된 네트워크의 시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누가 자기 스마트폰에 자원을 빌려줘요. 그냥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토큰, 코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그래픽 카드, 이 GPU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라고요.
이게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뭐 피지컬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이제 디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잘 설명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요 첫 번째 적용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생성형 AI가 좀 많이 커지다 보니까 게임사들 보면은 이 어떤 원화를 그리거나 게임 배경이나 어떤 캐릭터를 그릴 때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생성형 AI로만 적용해가지고 그린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로 뭔가 초벌, 네. 스케치를 하고 나머지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 수정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생성형 AI를 사용함으로써 누군가를 고용해서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비용이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랑도 또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금리 상승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컨텐츠 생산성 비용 자체, 컨텐츠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성 비용이 AI를 통해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생성형 AI가 생성할 수 있는 컨텐츠가 범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생성형 AI가 만든 건지 아니면 사람이 그린 건지 구분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질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뭐 달리나 이제 그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 툴을 사용해서 만든 작품이 어떤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AI가 만들었지? 아니면은 이건 사람이 만들었지? 이런 컨텐츠에 대한 자격 증명이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은 이런 저작권이나 2차 수익, 로열티 같은 예를 들어 웹툰에서 내가 이걸 캐릭터를 그렸는데 이걸 가지고 누군가 수익 활동을 했을 때 그 수익이 나한테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제 이 블록체인 NFT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생성형 AI랑 결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걸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그 유명한 어도비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도비에서도 뭐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블록체인에서 한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 어도비에서 만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는 기본적으로 그래픽이나 이 디자이너 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네. 손으로 그리든 마우스로 그리든. 근데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기존에는 내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하나씩 다 그려야 돼요. 이게 그러면 손재주 없으신 분들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생성형 AI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죠. 나 지금 곰인형 캐릭터를 그릴 거야. 곰 캐릭터를 그릴 건데 곰의 외관만 그려줘. 검은색 툴로. 그러면 일단 이 AI가 밑그림을 해주는 거죠. 곰인형에. 그러면 어쨌든 이미지가 완성이 된 다음에 요걸 내가 가지고 우리 회사에 사용할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운영하면서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그린 거라는 자격 증명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관에 동의를 하고 그 자격 증명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앱을 썼는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 이미지를 만들었는지가 다 저장이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 자격 증명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냐면 생성형 AI에 대한 이미지 퀄리티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높지도 않고 뭔가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뭐 어떤 컴플라이언스적인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게 좀 당장에 뭔가 유지 케이스는 없지만 미래에서는 이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와. 미리 어도비에서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도비의 그 생성형 AI가 이제 파이어플라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자격 증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블록체인에서 좋아하는 말이 증명이잖아요. 네. 네. 뭐 지분 증명, 작업 증명, 뭐 GK 증명,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이런 뭐 콘텐츠 자격 증명 이런 용어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대학에서 졸업한 인증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격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가 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NFT로 발행을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도비에서 그리는 파이어플라이랑 거의 비슷한 양상이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얘기는 안 하는 걸 보니 그냥 일단은 그냥 자사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저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뭔가 블록체인과 결합돼가지고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더리움에서 뭔가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뭔가 좀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팀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은 AI와 블록체인이 이 두 가지 방식 외에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결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진짜 너무 엄청난 상상력과 네네. 미래에 대한 그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아닙니다. 10분 이야기해 주신 걸로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그쵸. 아무튼 이제 AI나 이런 쪽이 발달하면 이제 이런 오프라인 세계뿐만 아니라 온라인 세계가 엄청나게 발달하면 새로운 막 이슈들이 맞습니다. 나올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 가상 세계에서 뭔가 작동하는 경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게 이제 이런 토큰이나 이런 암호화폐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그렇죠. 예. 메타버스도 사실 예전에는 네. 마케팅 용어로 되게 조롱받았는데 지금은 네. 공간 컴퓨팅으로 좀 용어가 아.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번에 CES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더 현실성 있고 이게 만약에 지금 뭐 우리가 5년, 10년 뒤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미 시장에 변혁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야. 이 자산의 가치도 사실상 되게 지금 뭐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1000%, 2000% 뭐 이런 거는 좀 쉽진 않겠지만 그런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뭔가 볼 수 있는 산업이나 그런 자산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이런 콘텐츠 영상들을 보면서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아마 좀 스마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와, 팀장님 진짜 이 어느 시간보다도 지적 자극이 많이 된 아닙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사실 저도 많이 네. 콘텐츠 보면서 영상 보면서 공부 많이 하고 아닙니다. 너무 와. 시장이 넓고 네. 기술적으로 너무 빨리 변화한 시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제 네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네네. 그런 그쵸. 이런 가상 화폐의 시초라고 할까요? 네네. 이제 그것도 초입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공부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좋은 영상 보시면서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첫 발을 내딛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네, 같이 공부해 가면서 네. 아마 이런 상상력이 진짜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이쪽 코인이 이쪽 프로젝트가 이걸 네. 이뤄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도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는 큰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뭔가 인생 전반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러면 네. 좀 세속된 질문 하나 네. 미래를 갔다 왔으니까요. 네네. 지금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네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저는 네. 포트폴리오 그냥 비율로 말씀드리면 알트코인의 8, 비트코인의 2 정도. 그래요? 네. 야,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워낙 제가 좀 공격적으로 하기도 하고 네. 사실상 지금 저는 어떻게 좀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네. 이더리움의 이벤트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덴쿤 업데이트가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3월 말에 끝난다라고 보면은 보통 이더리움의 이벤트가 업그레이드 한 1, 2개월 전부터 상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후에 반짝 더 올랐다가 직후에 바로 하락을 해버려요.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더리움 계열 쪽이 좀 더 힘을 받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알트코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더리움 계열의 이제 토큰들, 네. 뭐 롤업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아마 투자를 좀 많이 가져갈 것 같고, 네. 이게 4월에 반감기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전환하지 않을까. 근데 또 5월에 이제 이더리움 승인 이벤트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보면서 아마 4월, 5월에는 비트코인으로 조금 더 포션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이 있는 거군요. 지금 이제 네. 이더리움에 호재가 있으니까 그쵸. 그 호재 그리고 많이 못 올랐으니까. 맞아요. 그게 조금 더 저는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8대2는 약간 단기적인 거네요. 네, 단기적인 네. 겁니다. 사실 네. 그냥 마음 편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 비트코인 5, 이더리움 5 네.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아. 저는 제 실질적인 진짜 전략이나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드린 거라서 네. 이런 수치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전적인 꿀팁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 네. 그 끝으로 네. 저희 운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네. 너무 시장은 넓고 너무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넓고 고수는 많고 네. 사실 투자라는 게 사실 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확률의 문제지. 이게 100% 된다라고 하면 저도 이미 포지션 다 잡고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가정이 있고
지켜야 되는 돈이 있고 또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좀 약간 생활화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갑자기 뭔가 좀 거시적인 변수나 혹은 제가 뭔가 새로운 뭔가를 봤는데 이게 되게 근거가 있고 좋아 보이네 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의 투자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크립토 쪽에서도 되게 유명한 격언이 DYOR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공부해서 리서치해서 투자해. 약간 이게 사실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되게 진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진짜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진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야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더 끌고 가든 이런 판단이 조금이라도 확률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이게 100%라는 건 없지만 50%, 55%는 되게 차이가 큽니다. 이게 한 번 스윙을 할 때마다 그 5%의 차이가 누적 수익률을 엄청나게 크게 가져오잖아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런 트렌드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아마 이 웅달초빵 구독자분들은 올려주시는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많이 공부하고 뭔가 질문도 이제 댓글 통해서 많이 해주시고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얻어가시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진하시면은 포트폴리오든 삶의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팀장님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네. 주옥과 같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네네. 꼭 한번 또 만나 뵙고 좋은 네. 말씀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저는 영광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지윤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